히게가 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일기. 자, 여러분들도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선배님 아시죠? 자, 우리 뭐 안내일기라고 해서 예. 유대인 소녀가 사실 이제 다락방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쓴 일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안내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1942년 그해 폴란드에서 녹색 스웨터를 입은 한 소녀가 안내처럼 엄청난 일을 겪었답니다. 죽느냐 사느냐 레전드 대탈출 2위 420일 하수구 생존 실화. 자, 우리나라에선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책 중에서 안내일기가 가장 유명하지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녹색 스웨터를 입은 소녀 크리스티나 히게가 쓴 이야기인데요. 때는 1942년. 그때 크리스티나는 폴란드의 한 도시 리비우에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 독일 히틀러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죠. 크리스티나와 가족 또한 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1942년 11월 게토라고 불리는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토에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나치가 그들을 곧 죽일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죠. 모아놓고 죽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숟가락과 삽을 이용해서 지하실에 구멍을 팠습니다. 지하실 구멍을 통해 땅 밑으로 내려간 그들은 8일 후 폴트바 강가를 따라 하수도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온갖 쓰레기에 코를 찌르는 악취, 심지어 생쥐와 뭐 이름 모를 벌레들 기어다녔고요. 하지만 이 지상보다 그나마 지하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순간 깜깜한 하수구 저쪽에서 갑자기 누가 손전등을 켜고 이들한테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사람은 바로 도시의 하수구 수리공 레오폴드 소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소아는 하수구 수리공이기도 했지만 좀도둑이었을 만큼 신뢰가 가지 않는 또 인물이었다고 해요. 신고하는 거 아니야? 네. 이 소아 또한 처음에는 네. 유대인들한테 이게 돈을 받을 생각으로 비밀 거래를 했는데요. 소아는 일단 도시 분수대 밑으로 유대인들을 이동시켜서 이 생존에 필요한 물을 얻게 했는데요. 미치니까. 네. 예. 하지만 리비우에 큰 홍수가 난 날 하수구에 살던 유대인 여러 명이 익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던 중에 한 여성은 아이까지 낳게 됐는데요. 이때 크리스티나도 소아도 믿을 수 없는 처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해요? 애들이 울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울면 혹시나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이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가면 이제 걸리는 거지.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손에 벌벌 떨면서 이 아이를 직접 질식사시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다른 유대인들이 있는데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얘가 울고 그러면은 사실 발각이 되니까. 어려워지니까. 야, 그래도 이거는 진짜 와. 그래서 이 처절한 모습까지 정말 본 이 소아는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었지만 네. 그 후에 진심으로 유대인들을 아이고. 돕게 되었는데요. 예, 예. 다행이다. 하루는 이들이 있는 하수구 맨홀 뚜껑이 확 열리더니 감자가 비처럼 우르르 쏟아지더랍니다. 바로 소아가 감자를 훔쳐와서 배고픈 유대인들에게 몰래 많이 넣어주는데요. 도와줬네. 하지만 이때 지상에서 나치가 소아를 발견하고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아는 기지를 발휘해서 네. 아 이게 썩은 감자를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며 경찰을 속였다고 하는데요. 또 한 번은 이 하수구에서 볶은 양파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받은 거예요. 네네네네. 소아를 데리고 함께 출동을 한 나치가 하수관에 뭐가 있냐 한번 봐라 했는데 이때 소아는 하수구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척하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아하. 둘러대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살립니다. 무려 1년 이상 하수구 생활에 지쳐가면서 점점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1944년 7월 26일 독일군을 물리친 소련군이 드디어 폴란드로 진입합니다. 야, 독일군 퇴각했군요. 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하수구 속 유대인들은 며칠 뒤 소아의 신호에 따라 하수구에서 한 아파트 뒤뜰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네. 420일 동안 하수구에서 생존한 유대인들 중 마지막까지 남은 이는 네. 총 10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수구에서 생존한 소녀 크리스티나는 네. 이후에 녹색 스웨터를 입은 소녀라는 회고록을 썼는데요.
실제 크리스티나는 할머니가 뜨개질해준 녹색 스웨터를 숨어있는 내내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생존자들과 네. 소아는 그 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 그렇죠. 이 생존자들은 네. 대부분 다행히 미국이나 뭐 유럽 등지로 건너갔다고 하고요. 네. 특히 크리스티나는 뉴욕으로 건너가서 치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안타까운 소식은 네. 유대인들을 탈출시킨 소아는 네. 1945년 러시아군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아이고. 안타깝게 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쟁이 나서 네.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420일 동안 정말 하수구에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정말 울음소리 크게 한 번 못 내고 거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전쟁이 나면 진짜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네. 전쟁은 나면 안 돼요, 정말. 정말. 네. 자, 이제 말이죠.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MG 손님들 해적하면 진짜 뭐가 떠오르나요? 해적이요? 그렇죠. 캐리비안 해적. 네. 예. 씩씩하게 말해도 돼요. 캐리비안 해적. 네. 뭐 옛날에 뭐 저기 뭐 만화 뭐 보물섬도 생각나고 막 이러는데 뭐 사실 요즘 같은 때 21세기에 해적이 어디 있어? 20세기에.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지구 반대편에서 말이죠. 그것도 아라비아의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 실제로 말이죠.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죽느냐 사느냐 레전드 대탈출 1위 작전명만으로 가슴이 떨리는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자, 2011년 1월 15일 아라비아해의 아덴만 앞바다 화물트를 싣고 스리랑카로 향하던 우리나라 선박 3호 주얼리오의 앞을 웬 수상한 물체가 가로막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친 파도도 상어도 아닌 바로 해적선이었습니다. 야, 2011년. 예, 눈 깜짝할 새 소형 모터보트 2대에서 말이죠. AK 소총과 생선칼로 중무장한 소말리아 해적 13명이 내립니다. 그리고 무려 6m 높이의 우리 선박 위로 순식간에 올라타는데요. 해적이 탔다. 즉시 피난실로 대피하라. 라는 안내방송과 함께 한국인과 외국인 포함 선원 21명은요. 비상통신기와 간단한 음식을 챙겨들고 철제문을 걸어 잠궜는데요. 네. 해적들은 말이죠. 대형 망치로 문을 부시고 들어왔습니다. 총과 칼로 무장한 해적들에게 선원과 선장은 바로 뭐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해적이 실제로 배를 납치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사실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데 사실 이제 내전을 벌이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 때도 보면은 네. 사실 이제 먹을 게 고르면 그냥 양민들이 백성들이 그냥 산적들이 되는 것처럼 사실 이제 바다를 인접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네.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가서 그냥 총 들고 나가서 거기 이제 지나가는 배 이제 납치해가지고 몸값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당시 말이죠.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냐. 우리 부대가 말이죠. 아덴만 앞바다로 오고 있던 중에 네. 3호 조올리오의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석혜균 선장은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네. 소말리아 쪽으로 이제 배를 돌리라고 하는 그 해적의 협박에 엔진에 쓱 물을 타가지고 배가 고장나게 하기도 하고. 왜냐면 조금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와, 네. 그리고 진짜 대단한 배포인데 나 게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컴퓨터로 몰래 우리 해군에게 상황을 계속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을 안 들으니까 소말리아 해적이 눈치채죠. 눈치채죠. 그래서 이제 뭐 총을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리겠다. 빨리 소말리아로 가. 네. 이러니까 총구 앞에서 야, 니들 말이야 나 죽으면 니들도 못 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걸고 네. 사실 도박을 한 거죠. 예. 자, 피랍 6일 차인 1월 21일 새벽 네. 여명이 밝아오던 때 순식간에 우리 군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야. 해군 특수전전단 팀의 급습으로 시작된 4시간 58분간의 아주 긴박했던 작전. 하지만 우리 해군이 오는 걸 보자마자 소말리아 해적 한 명이 석 선장에게 총알 6발을 쏴버립니다. 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동안 배 안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왼팔 1발, 다리 2발, 복부에 3발, 총 6발의 총알을 맞아 의식을 잃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오전 6시 45분 감격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격수 이외 착용하지 말까?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입니다. 해군이 장악했습니다. 안심하시고 갑판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해군은요,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동시에 우리 인질 21명을 전원 구출하는 작전 성공을 이뤄내게 됩니다. 아, 진짜. 아, 오늘 박수 칠 일이 많네요, 진짜. 자, 아까 말이죠. 제가 우리 석희균 선장이 사실 해적이 쏜 총 6발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때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중증 외상의학의 1인자 이국종 교수. 당시 말이죠. 이국종 교수는 말이죠. 석혜균 선장의 상태에 대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좋아. 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왜냐면 정도인데요. 6발을 그렇게 맞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말이죠. 이국종 교수가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술을 해서 지금은요, 일부 신경만 끊겨 있고 사실 건강하고 몸에 총알을 뺀 흔적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네. 그러니까 즐거운 상상 채널